수십억 원의 이익보다 책에 모든 걸 건 창업가. 좀 역설적으로 들리죠? 바로 교보의 창업자 신용호 회장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이 정말 위대했던 기업가의 삶 속으로 한번 깊숙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서울에서 땅값이 제일 비싼 곳, 그러니까 그야말로 황금 같은 상권에다가 명품 매장이 아니라 거대한 서점을 짓는다? 와, 요즘 비즈니스 상식으로는 이거 정말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이잖아요? 대체 어떤 생각으로 이런 엄청난 일을 벌인 걸까요? 이 건물이 서 있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종로 1가 1번지, 대한민국의 상징적인 심장부라고 할 수 있죠. 하루에도 진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오가고 지하철역하고도 바로 연결된 말 그대로 최고의 입지잖아요. 여기 땅값을 생각해보면 서점을 짓겠다는 결정이 이게 얼마나 대담했는지 좀 감이 오시죠? 그리고 그의 철학은 와, 정말 놀랍습니다. 책을 안 사도 괜찮다. 하루 종일 있다가 가도 좋다. 아니, 수익이 최우선이 되어야 할 공간에 그는 돈이 아니라 사람과 지식이 머무는 공간을 꿈꿨던 거예요. 자, 이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서 우리는 그의 어린 시절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봐야 합니다. 그의 이 특별한 경영 철학, 이게 바로 어린 시절의 경험에서 시작됩니다. 책으로 단련된 소년. 그의 진짜 교육은요, 학교 교육이 끝난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됐다고 할 수 있어요. 과연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그 경험은 무엇이었을까요? 신용호 창업자는 어린 시절에요, 무려 3년, 이 긴 시간 동안 심각한 폐결핵 때문에 꼼짝도 못하고 병상에 누워 있어야만 했어요. 3년이나요? 주변에서는 다들 쟤는 곧 죽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만큼 아주 위중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결국 그 때문에 그는 평생 단 하루도 정규 학교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네, 단 하루도요. 초등학교 문턱조차 넘어보지 못한 거죠. 동생이 학교에 입학하고 친구들이 중학교 갈 준비를 할 때 그는 그저 창밖을 바라보면서 집에 머물러야만 했던 겁니다. 하지만 그는 좌절하는 대신에 책을 집어들었습니다. 동생 교과서로 혼자 공부하기 시작했고요. 급기야는 천일 독서라는 스스로와의 거대한 약속을 세웁니다. 무려 1000일 동안 그냥 닥치는 대로 책을 읽으면서 세상을 배우고 스스로를 교육시킨 거죠. 어느 정도였냐면 일본어랑 한자까지 전부 독학으로 익혔을 정도였어요. 바로 이 고독한 독서의 시간 속에서 그의 인생을 관통하는 철학이 딱 만들어집니다. 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을 만든다. 정말 절망적인 병상에서 책을 통해 세상을 배우고 또 자신이 일으켜 세웠던 이 경험이 그의 모든 것을 만든 아주 단단한 기초가 된 거죠. 자, 이렇게 책을 통해 단련된 청년은 이제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사업가로서 첫 발을 내딛는 시기죠. 그런데 중국으로 떠났다가 모든 것을 잃고 돌아오기까지 그의 진짜 시련은 어쩌면 이제부터가 시작이었습니다. 중국에서 사업을 시작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한 친척 어른을 찾아갑니다. 근데 그 어른이 딱 잘라서 묻죠. 담보가 뭔가? 이 날카로운 질문에 그는 망설임도 없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 젊음이 담보입니다. 와, 정말 대담하지 않나요? 비록 학교 문턱은 못 넘었지만 그 1000일 독서를 통해서 세상을 배우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그 열정과 가능성을 보여준 끝에 그는 결국 대출을 받아내는 데 성공합니다. 중국에서 곡물 유통업을 시작한 그는요, 처음부터 남들과는 달랐어요. 다른 상인들처럼 그냥 창고에 곡식 쌓아두고 가격 오르기만 기다린 게 아니고요. 트럭을 빌려서 직접 산지를 막 오가면서 자신만의 유통망을 만들어 버린 거죠. 근데 더 놀라운 건 그렇게 번 돈을 어디에 썼냐는 거예요. 이익의 일부는 조국의 독립운동가들을 지원하는 데 썼고요. 남은 이익은 함께 고생한 직원들하고 아낌없이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시절부터 이익보다는 사람, 그리고 더 큰 대의를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죠. 하지만 일본이 패망하고 중국 대륙이 거대한 혼란에 빠지면서 그가 10년 동안 피땀 흘려 이룬 모든 게 정말 한순간에 사라져 버립니다. 심지어 창고에 있던 곡식마저 굶주린 귀국 동포들한테 다 나눠주고 그는 10년 만에 완전히 빈손으로 고국에 돌아오게 되죠.
그에게 남은 유일한 자산이라고는 실패라는 값진 경험뿐이었습니다. 모든 걸 잃고 돌아온 그의 눈에 비친 조국은 전쟁으로 폐허가 된 모습이었어요. 그는 이 깊은 슬픔 속에서 이 나라를 어떻게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 절망의 잿더미 속에서 나라를 치유할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가 싹트기 시작한 거죠. 하지만 한국에서의 시작도 결코 순탄치가 않았습니다. 좋은 책을 만들고 싶어서 시작한 출판업은 사람을 믿었다가 외상값도 못 받고 손해만 봤고요. 야심차게 시작한 직물 사업은 한국전쟁의 포화 속에서 그냥 잿더미가 되어버렸죠. 그 뒤로도 여러 사업에 손을 댔지만 계속해서 쓰디쓴 실패만 거듭할 뿐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이 연이은 실패 속에서 그가 주목한 게 있었어요. 바로 한국 사람들 가슴속에 깊이 응어리진 한이었습니다. 가난과 기회의 부족,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처럼 못 배운 한에 사무친 사람들의 그 깊은 정서를 그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정말 뼈저리게 꿰뚫어 본 거죠. 그때 당시 한국 부모님들은요, 농사에서 가장 소중한 자산인 소까지 팔아서 자식을 대학에 보내려고 했거든요. 그는 바로 이 절박한 마음과 보험이라는 현대적인 금융도구를 연결시킨 겁니다. 소를 파는 대신에 매달 조금씩 돈을 모아서 자녀의 미래 교육을 안전하게 보장해주는 방법, 이걸 고안해낸 거죠. 야, 이거야말로 시대를 읽는 정말 위대한 통찰이었습니다. 그래서 1958년 그는 마침내 세계 최초로 교육보험이라는 걸 전문으로 하는 회사를 설립합니다. 이름부터가 대한교육보험. 이게 그냥 이익만 내는 회사가 아니었던 거죠. 교육을 통해서 나라를 일으키겠다. 이런 거대한 포부가 담겨 있었어요. 국민교육진흥과 민족자본 형성. 이것이 바로 훗날 교보생명이 되는 위대한 기업의 시작이었습니다. 교육보험이 대성공하면서 회사는 정말 크게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부와 명예가 아니라 책을 통해서 얻었던 자신의 그 첫마음, 평생의 약속을 실현할 준비를 시작하죠. 네, 바로 우리가 맨 처음에 봤던 국민을 위한 그 거대한 랜드마크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회사가 아직 작고 어려웠던 시절이요. 그는 직원들한테 이런 약속을 했대요. 언젠가 이 나라에서 가장 좋은 자리에 가장 멋진 우리 사옥을 짓겠다. 당시에는 뭐 그저 허황된 꿈처럼 들렸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그는 그 꿈을 단 한순간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80년 그의 꿈은 광화문 사옥으로 현실이 됩니다. 이 건물에 그야말로 황금 같은 지하 공간에 들어오겠다는 제안, 또 거액의 로비가 막 쏟아졌지만 그는 단호하게 이걸 전부 거절했어요. 그가 포기한 건 눈앞에 수백억 원의 이익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깜짝 놀랄 계획을 발표하죠. 바로 그 공간을 오직 국민을 위한 거대한 서점으로 만들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광화문 교보문고는 그러니까 단순한 서점이 아니었던 거죠. 그건 이익을 넘어선 그의 철학 그 자체였고 그의 유산이 되었습니다. 창업자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그 가치는 회사의 DNA에 아주 깊이 새겨져서 오늘날까지도 정말 놀라운 방식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의 철학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었다는 건 역사가 증명합니다. 모두가 직원을 해고하면서 허리띠를 졸라매던 1997년 IMF 외환위기 때 교보는 오히려 수백 명의 신입사원을 채용해서 사회에 희망을 줬습니다. 그리고 2003년 창업자가 별세했을 때 유족들은 어떤 편법도 쓰지 않고 당시 사상 최대 규모였던 1,830억 원의 상속세를 성실하게 납부해서 또 한 번 모두를 놀라게 했죠. 이게 바로 그가 남긴 진짜 유산입니다. 말년에 몸이 좀 불편하셨던 신용호 창업자는요, 종종 지팡이를 짚고 광화문 교보문고 앞에 그냥 말없이 서서 서점을 드나드는 젊은이들을 그저 흐뭇하게 바라보곤 했다고 해요. 아마 그 순간 그는 책을 통해서 절망을 딛고 일어섰던 자기 자신의 어린 날, 그리고 책을 통해 성장할 다음 세대들의 미래를 함께 보고 있지 않았을까요? 교보빌딩 글판에 올랐던 한 문장으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길은 언제나 어디에나 있다. 불가능 속에서 스스로 길을 만들며 나아갔던 그의 삶 전체를 요약하는 말 같지 않나요? 이익보다 더 큰 가치를 쫓았던 한 위대한 기업가의 이야기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과연 무엇을 남기고 있을까요?